지금 이준석 전 대표 최근 겉으로는 신당 창당, 뭐 안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줄다리기 중인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전망까지 오늘 내놨습니다. 최근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장관이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. 민주당이랑 서로 이제 독설하고 싸우기.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.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. 이런 생각이고요.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생각이고 결국 저는 한 1,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.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.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 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장관님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.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제가 그 내용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. 1, 2주 안에 김기현 대표 쫓겨나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설 것이다. 최병욱 의원 전망도 비슷합니까? 저는 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저는 저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걸 떠올렸냐면 사실은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때도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. 2주일을 못 버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한 달 넘어서 버티고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2주, 뭐 1, 2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인데 저러면 1, 2주 지나서 또 본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마 입증이 될 가능성이 이제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어떤 겁니까?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와 혁신위원회가 같은 운명체일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아까 신지호 의원이 했잖아요. 이거는 사실 저렇게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호응 안 하고 장제원 의원도 호응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는데 12월 넘어가서도 별로 그런 게 조짐이 없다. 예. 이렇게 되면 이제 김기현 대표 2기 지도부를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거는 지금 당내에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어요. 특히 수도권 의원들, 수도권 당협위원장 수도권 의원들은 뭐 그런 얘기가 있죠. 물론이고 하여튼 당내에 여러 그런 공감대가 있어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를 체제를 계속 가지고서 내년 총선을 치르자. 그렇게 생각할까요?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. 예. 그렇게 되면 혁신위원회가 성과를 못 거두면 혁신위원회와 김기현 2기 지도부가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. 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12월 아마 중하순? 뭐 이 정도를 점치는 거는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는데 1, 2주 내에 쫓겨날 것? 아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만약에 사표를 안 내면요. 대표가 사표를 안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. 그 방법은 이제 과거 홍준표 대표 체제처럼 뭐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사표를 내서 최고위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럴 경우라도 저는 1, 2주 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들고 아마 혁신위원회의 그 성과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알겠습니다. 12월 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기는 지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최 의원 말씀은 어쨌든 다만 1, 2주를 한두 달 정도로 바꾸면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김기현 대표 물러날 수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올 수 있다. 아니 그 한동훈 비대위가 될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예. 왜냐면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장관이기 때문에 또 그 후임자 임명하면 뭐 청문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. 그러니까 그걸 한동훈 장관으로 대치시키는 것 뭐 저는 그 점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전망, 예측을 한 부분 중에 한동훈 장관과 같이 비대위를 꾸릴 사람으로 이 사람도 지목했습니다. 잠깐 화면도 만나볼까요? 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출마설 도는 곳만 15곳이다. 이게 7월 기준이에요. 오라가라 그런다고 뭐 왔다 갔다 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선은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냐 심판이냐 이 갈림이기도 하거든요.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국정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15, 17군데에서 오라가라 하는 것들은 뭐 이제 갈수록 점점 이 선거판이 뜨거워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 역시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든 누군가 말했든 어쨌든 이 예측이 그럴싸하냐 들어맞을 것 같으냐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게 결국은 김기현 대표로는 어렵고 한동훈 장관이 등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아니 근데 저런 시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현실성이 없는 게
12월 2일이 내년 예산안 심사 기한입니다. 예. 그리고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날 이제 폐회를 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, 한동훈 장관, 심지어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원희룡 장관 전부 정기국회에 매여 있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당내에 이런저런 역학으로 보면 뭐 이런저런 관측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당이 당내 역학만 가지고서 이 국회 운영이나 국정 운영에 임할 수가 없거든요. 지금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차질 없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이게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법률안들을 야당과 이 협의하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게 가장 중차대한 과제입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은 저도 합니다. 예. 그러나 그게 12월 10일 이전일 가능성은 없다. 이게 정기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당대표를 바꾸고 비대위원장을 올리고 뭐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이런 일들은 전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 12월 10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총선의 시간이 오잖아요. 12월 말 정도면 그때부터 그렇게 공천 되겠죠.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거고 당내 역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게 변화할 텐데 그 과정에서는 가능성이 있지요.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남아서 지휘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당내에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예. 결국에는 비대위가 불가피하다. 그러나 그 시점이 뭐 12월 10일 이전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. 아까 최명우 의원께서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졌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도 1, 2주 안에 김 아, 1, 대표 2주는 아니고 2주 못 버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. 그 얘기 갑자기 다시 이제 이번 주제 정리하려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. 알겠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의 전망 얘기와 용산 시그널을 받았다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.